자, 12월 13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48,900, 약 49K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여기 200일선을 지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번 주말에 50K를 뚫을까 하다가 다시 한번 힘이 빠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 구간에서는 계속 관망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수 구간은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저점 지지 구간 40에서 43K, 저항 돌파 구간 53에서 55K, 이 구간들을 움직였을 때, 도달을 했을 때 그때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2일에서 15일 이 사이에는 원래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라인이었죠. 과거에 이게 상승으로 가고 있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 정리를 하는 구간을 설정을 해놨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모든 경제시장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FOMC 관련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 30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해서 계속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어디로 갈 거다라는 지금 방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건데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지금 시장이 대부분이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온체인 지표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걸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여기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어째 보면은 지지선 같은 역할을 해주는 딱 여기 중심,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매물대 구간이 약하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제 매수 추세 저항 돌파를 했을 때 저항 돌파 구간을 여기로 잡았는 이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만약에 여기에서 힘이 빠져서 밑으로 빠져버린다, 여기 밑에 매물대 형성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여기 40K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 가던 밑으로 가던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움직임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딱 그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고, 밑으로 간다라고 해도 위로 간다라고 해도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쪽으로 갈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냥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그냥 관망 이제 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지금 시간이 약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났죠. 일주일 동안 관망하신 분들은 푹 주무시면서 정말 제가 말했던 휴식기를 잘 즐기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던 어느 방향으로 가도 지금 가격의 변동이 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대 50의 확률이라면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그건 투기라고 얘기를 했죠. 한쪽이라도 가능성이 높을 때 투자를 하셔야지, 굳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면서 이 약간의,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간다, 이 약간의 이 수익을 먹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리스크를 우리가 부담을 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이거 수익 안 먹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 보면서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중요합니다. 해시레이트의 관계는 저번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을 했다라는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시레이트는 그냥 저번 영상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야 좋은 겁니다. 비트코인한테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중국발 채굴 금지 규제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발 악재로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했었지만 지금 다시 신고점을 경신을 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회복을 한다. 저번에 중국 채굴 금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미국에서 받아주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여러 주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회복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중국발 규제, 이때 이제 비트코인 급락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고점 경신을 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다시 한번 회복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규제가 있더라도 회복은 됩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 MPI 지수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없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고, 여기 라스트 밸류도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뭐 매도를 할 생각이 지금 없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여기 레버리지 비율이 아니라 거래소 보유량, 보유량은 계속해서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찾고 있는 건데, 지금 넷플로우 상황도 보면은 여기 유출량이 지금 더 많습니다. 유출량이 많은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유출량, 유입량이 아니라 지금 거래 총량을 보면은, 지금 라스트 밸류 보면은 지금 이번에 기사가 나왔는 게 평균 거래소 출금 BTC 물량 21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밑에 바닥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시장 전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무리한 투자를 안 하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플로우나 여기 인플로우나 아웃플로우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여기에서 무리한 투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자, 이 거래소 출금량이 21개월 만에 최저치다 하며 어찌 보면 안 좋은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물량이 낮아진 거고, 입금량이 많아지면서 아웃플로우가 최저치면은 그거는 안 좋은 그림이겠지만, 인플로우도 낮습니다. 오히려 넷플로우 상황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출량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금 BTC 물량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이 바닥까지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물론 여기에서 더 밑으로 빠지는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있는 위치가 어찌 보면 이게 출금량이 낮아진다, 적다라는 거는 좋은 그림은 아니죠.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바닥을 찾고 있는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버리지 비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레버리지 비율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거는 보도록 할게요. 레버리지 비율이 가까이에서 보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비율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을 시키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거, 바닥에서부터 높아진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번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여기 바닥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지금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비율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 여기 11월 뭐 7일 날도 그랬죠. 11월 9일도 그랬고, 레버리지 지금 시키고 가는 그림이라면 알트드 큰 타격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너무 높다. 가장 걱정하는 큰 이유다.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된다. 레버리지 비율부터 시작해서 조심하자는 얘기 하고 싶다. 이때가 언제였냐? 우리가 11월 7일 여기죠. 우리가 고점. 그때 제가 여기에서 조정이 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해소가 되긴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밑으로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높은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의미를 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상대성이죠. 어디에 비교를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교를 하면 당연히 과거에 비교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있는 위치가 높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까지 과열이 계속되던 이 부분에 비교를 해보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을 할 수는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해소가 됐다라는, 일부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 구간처럼 이렇게 레버리지 비율과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높은 그림이긴 하죠. 여기 위치가.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올해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런 거래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일단 해소가 됐다는 거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여기에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높긴 높지만 상대성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림 같아요. 사람들이 레버리지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래소의 거래량이 장외 거래, OTC 거래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움직임들은 다 장외 거래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외 거래에서 움직이거든요. 큰 움직임들은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거 해봤자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장외 거래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OTC 거래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보면은 여기 토큰스 트랜스퍼드가 있죠. 여기 거래, 비트코인 거래 총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펀드 플로우 레이시오가 있어요. 펀드 플로우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차트만 보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각각의 차트가 아니라 이걸 합쳐서 보면은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OTC를, 장외 거래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큰스 트랜스퍼드, 즉 거래 BTC 총량은 지금 보면은 이 구간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연초죠. 연초에 거래량, 총 전체 거래량은 낮아요. 근데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율은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외 거래보다 지금 이 연초에는 거래소에서 움직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업비트 쓰고 하시는 분들 다 거래소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기본 투자자들이, 장외 거래 이용하지 않는 이제 기본 투자자들이 이런 곳에서 움직임을 많이 보였다, 연초에. 하지만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은 보시면은 이때와 비교해서 지금 여기 이 거래 총량을 보면은 거래 총량은 오히려 지금 더 많아졌어요. 연초보다 여기 토큰스 트랜스퍼드는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이때보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뭐 거래소에 있는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별로 안 움직이는 건데, 장외 거래, OTC 거래로서는 지금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연초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율을 보면은 이때보다 지금 낮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지금 현재 연초보다 거래량은 많아지고 있다. 거래 움직임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비율은 낮다? 이건 무슨 말이죠? OTC 거래. 지금 장외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국발이나 뭐 인도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에서 하지 못해서 OTC 거래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OTC 거래, 장외 거래는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거래소의 지금 이 움직임이죠. 하지만 거래 총량을 보면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이게 다 장외 거래예요. 생각해봐요. 거래소에서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없죠. 하지만 거래 총량을 보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다. 즉,
큰 거래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여기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움직임 또한 장외 거래 움직임 또한 지금 약하죠. 일단 거래소의 비율도 지금 밑으로 꺾였고 여기 트랜스퍼드 진짜 전체 거래 BTC 그 거래량도 지금 밑으로 잠깐 내려와 있긴 해요. 그래서 OTC 거래 또한 지금 밑으로 잠깐 내려가 있는 약간의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움직임이 둔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장외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OTC 거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밖에서 다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고 나중에는 우리 개미들은 항상 말했죠. 우리 개미들은 항상 뒤에 타요. 뒤에 타는 거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움직임 큰 손들, 고래들 뭐 이런 움직임들 같은 기관들, 움직임들은 항상 우리보다 이전에 있습니다. 이전에 있고 그래서 스마트한 개미들은 그 움직임을 읽고 조금은 좀 남들보다는 서두르겠죠. 조금은 일찍 먼저 진행을 하겠죠. 그 차이인 거지. 제가 보는 거는 장외 거래는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거래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래소에서 움직임이 없고 지금 뭐 시장이 이제 망한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큰 거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여기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죠. 하이먼 민스키 항상 투자 시장을 보면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먼 민스키 보면은 지금 우리 상황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움직임인데 현명한 투자자들 여기서 이제 이륙하고 그 다음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언론 주목되고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부정을 합니다. 내려가면은 하지만 정상되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포 그 다음에 공포 주다가 패닉 한번 줘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좌절해서 다 던지기 시작하면 다시 정상화로 되고 이걸 항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겪어왔었죠. 우리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상황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처음에 상승을 밑으로 위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밑으로 빠지고 패닉 오고 근데 다시 정상화로 이제 돼요. 여기 보라색 선처럼 이런 식으로 원래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에서 사람들 패닉해서 공포에 다 던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 말했던 제가 그래서 여기 저항 돌파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 돌파 구간 하고 다시 정상화로 돌아오게 되면은 또 한 번의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오늘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마치도록 할 거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당연히 지금 차트 분석 그냥 차트만 보면서 분석을 하면은 이 시장이 차트로는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말했던 여러 온체인 지표들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체킹을 해보면 이것도 어찌 보면 안 좋은 얘기거든요. 평균 거래소 출금 BTC양 21개월 최저라고 하는데 나중에 잘 살펴보면 그냥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낮아진 거고 실제로 넷플로우 보면은 유출량이 오히려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 온체인 지표상으로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MPI 지표 여기 채굴자들이 움직임도 없습니다. 매도 압력도 없고 거래소 보유량도 낮고 넷플로우도 아직까지는 유출량이 지금 많고 하지만 전체적인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거래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망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우리한테는 이번에 당장 있을 이번 목요일 새벽 4시에 있을 FOMC 결과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아까 말했던 뭐 OTC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당장이야 밑으로 지금 빠져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잠깐 지금 앞에 있는 큰 이벤트, 빅 이벤트를 대비하면서 지금 안전하게 지금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시장이 차트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온체인 지표로도 봤을 때는 시장이 아직 끝이 났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FOMC 결과까지 보고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있길, 그리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